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듀쿠아 인터랙티브의 우리 청춘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AI 생명의 광고를 보셨고요. 자, 지금 이제 2017년도 이제 캠페인으로 잠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대한민국 광고계를 엄청 흔들었던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저 광고 한 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데이터 시대의 크리에이티브는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에듀카가 추구하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광고로 세상을 움직인다입니다. 우리 전원철 대표, 저희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Y라는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공공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광고로서 뭔가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꿔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철학까지도 철학이 잘 반영된 그런 저는 감히 작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과 그다음에 많이 회자도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고주는 GS 칼텍스입니다. 여러분들 IMU와 에너지 다 아시죠? 나는 너의 에너지다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꾼 에너지. 자, 마음, 이음, 연결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사실은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어태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돼서 30초짜리 그냥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마음, 이음, 연결음을 치시면 실제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전화 상담원들이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점들을 실제로 당신들이 지금 사실은 뭐 증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버전 중간에 나오는 실제 광고 영상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주는 그러니까 GS 칼텍스이지만 실제 콜센터 상담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에듀쿠아 전원술 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많은 콜센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녔는데, 사실은 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지금 이제 쉐보레, 그러니까 GM이 쉐보레를 이름 바꿨는데, 쉐보레의 콜센터 상담원들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돼서 거의 뭐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던 건데, 어찌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멋진 생각과 실천이 세상을 바꾸네요. 뭉클, 요즘 세상이 저런 거 꼭 필요하다고 느낌. 힘내세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또한 반성합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건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같다. 연결음 하나에 우리가 움직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더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I'm your energy, GS 칼텍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방금 우리 아이의 이런 멘트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일반 소비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상담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실제 상담을 하시는 그런 상담사가 굉장히 누구에게인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 고객들에게 고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정신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악담부터 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업무의 어떤 그런 퀄리티가 되게 좋아진다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벤치를 해서 다른 콜센터가 있는 기업들에까지도 자, 선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저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광고대상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가 두 번째 PPT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깐느까지 일단 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소식이 있기를 좀 바라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광고 한 편이 자,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또 투자해보고 또 관심 있어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듀카가 만들었던 광고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실 광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심장재단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사실은 에듀카 전문철 대표가 예전에 타학교에서 한번 소개했던 영상인데 제가 조금 제가 좀 활용을 또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든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 이런 형태를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재밌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그러니까 영국의 심장재단이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My name is Vinnie Jones, and I'm going to teach you a lesson you'll never forget.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being tough comes in handy. Say some geezer collapses in front of you. What do? We need a volunteer that ain't breathing. Here's one I made earlier. First thing you do is you check him over. If he ain't responsive or he ain't breathing, or he's making noises like this, then his heart stopped working, he's having a cardiac arrest. Look lively. First call 999. Then you do hands-only CPR, and no kissing. You only kiss your missus on the lips. Watch. Lock your fingers together, knuckles up, then push down, right on the softening. Push down 5 or 6 centimetres. That's about 2 inches in old money. Push hard and fast, about 2 times a second. Like to the beat of staying alive. Worried you hurt him? Better a cracked rib than him kicking the bucket. Keep this up till the ambulance arrives. So don't forget, check him over. Call 999, push hard and fast to staying alive. It works. Hands only CPR. It ain't as hard as it looks. If you want to come in handy in an emergency, why not sign up for one of our heart start courses? 자, 잘 보셨나요? 자, 지금 나오는 그 모델이 비니 존스라고 하는 자, 영국의 전 웨일스 구단의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지금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셀럽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는 119죠. 자, 미국은 911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심장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하철에도 이제 CES라고 하죠. 제세동기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꽤 많긴 합니다만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호응도를 갖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잘 이렇게 좀 대처할 수 있게끔 좀 재밌는 영상으로 좀 더 친근하게 좀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더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실제 그게 행동을 그러니까 옮기는데 좀 더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 캠페인도 일반적인 상업용 캠페인뿐만 아니라 공공 캠페인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광고였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PPT가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 PPT 앞부분을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일단, 마지막에 지금 현재 아유 크리에이티브라고 좀 제가 써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아마 제가 우리 출석 미션 과제 뭐 기획자와 그 다음에 또 제가 크리에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늘 뭐 질문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획자든 크리에이터든 간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어떻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자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창의적인가라는 생각을 이번 PPT와 그 다음에 나올 두 번째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인재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들 PPT에는 없는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물론 제가 다음 주에 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고요. 자, 일단 큰 제목은 주목할 만한 광고 홍보 캠페인 사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집행되었던 아니면 집행되고 있거나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광고 캠페인을 하나 선정을 하십시오. 뭐 사실은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2개나 3개의 유사한 만약에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최소 1개 이상을 선정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전 배경을 크리에이터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그런 다루는 그걸 기획자 관점의 크리에이티브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던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또는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선정한 캠페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번 PPT와 다음 PPT를 참고하셔서 자,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활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 이성적인 소구였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뭐 유머적인 소구를 썼던, 또 아니면 아젠다 세팅을 했던, 또 아니면 저희가 뭐 메타포를 썼던, 또 아니면 지금 저희가 봤던 자 뭔가 시대 정신을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썼던 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략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자,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해드렸던 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광고 캠페인이 왜 주목할 만한지를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과제 미션이라면 두 번째는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제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해드렸던 것 외에 난 이런 점에서 좀 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전략 이외에 되게 좀 더 이 광고가 굉장히 주목할 만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크리에이티브적인 능력을 조금 더 한번 더 배양 또 스터디 한번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접근 방법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광고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낸다면 사실 그걸로 되게 좀 끝나는 심플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제출 방법입니다. 자, 형식, 뭐 양식이나 글자체, 폰트 같은 것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분량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PPT나 왜냐면 이게 저희가 대면 수업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저희 수업 계획서도 적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온라인 수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죠? 뭐 파워가 다른 양식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PPT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뭐 워드 같은 거나 이런 걸 말고 그냥 PPT로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뭐 용량이나 여러 가지 뭐 제한점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PDF로 제출하셔도 저는 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PT를 일단은 뭐 추천을 해드리고 PDF나 뭐 워드도 상관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일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5월 17일까지 일단 제가 온라인 수업이 연장이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일단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24시까지
일단 24시까지 받기로 하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18일 주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아마 그 사이에 또 학교에서 공지가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출한 과제를 그러니까 직접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5월 20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하니까 일단 제출일은 5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일단 제출처는 일단은 이 클래스의 기한 내는 제가 이제 그 과제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출석 미션하고 똑같이 제가 이 클래스 통해서 다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기한 내에는 이 클래스고요. 그리고 지나도 저는 이제 그 과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후에는 아마 이 클래스에 아마 업로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피스1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기한 후에는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시 나는 약간 클래스 넷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이 클래스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도 역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크로스 체크로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도 올리시고 또 그 다음에 메일로도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은 제출기를 꼭 엄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성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어쨌든 구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출석도 그렇고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쫙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일 내에 엄수를 해주시고요, 제출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출하실 때 파일에다가 꼭 이름을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끔 그냥 그러니까 메일은 적어주시거나, 그러니까 메일로 받을 때는 해서 이제 제가 메일로는 알겠는데 다운받고 나면 이제 파일에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조금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명에도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중간고사는 이렇게 대체 과제로서 주목할 만한 광고 캠페인 사례를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페이지 마지막 PPT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첫 번째 PPT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와 그 다음에 중간고사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그 두 번째 PPT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원래 다음 주 하려고 했던 건데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살짝만 앞에만 좀 해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좀 수업 강의를 그러니까 그 영상이 거의 9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좀 진행해 볼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는 제가 이 영상 제가 이제 그 수업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오늘은 좀 더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됐을 뻔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만 놓고 보면 이게 좀 더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했던 그런 내용들보다 좀 앞서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PPT를, 그러니까 지난번 PPT를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PPT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전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 앞에서 설명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리프레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창의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한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답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개개인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이분이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우리 스티브 잡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애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업 첫 번째 초반부에 우리가 Y로 시작하는 그 영상 사이먼 사이넥의 강의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애플이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티브 잡스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 건데, 자,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의 대명사로서 최근의 인물로서는 스티브 잡스를 거론하는 게 뭐 전혀 이견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티브 잡스처럼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이분의 어떤 그런 창의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을 거화시켜서 좀 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창의성들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아까 우리 마지막이 Are you creative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타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광고공부학과 또 학생들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광고를 아마도 현업에서 또 아마 또 본업으로 갖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실제 또 이제 광고주단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집행하시는 클라이언트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성공적인 광고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또 아니면 어떤 게 더 크리에이티브적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성공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공적인 광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약간 해보자라면, 저는 이제 보통 세 가지의 측면에서 시각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에이전시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여태까지도 얘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대행사 기준으로 많이 얘기했더라면, 저는 조금 이번에는 사고를 좀 더 넓혀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입장입니다. 자, 광고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뛰어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가미한 광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아니면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광고주에게 성공적인 광고는 아마 판매에 기여하는 것들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행사 에이전시 입장은 사실은 뭐 이건 제가 크리에이터 입장이에요.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유수한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것들을 되게 목표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 남거든요. 내가 어느 대행사를 다녔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광고주를 제가 대행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거기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는 것들을 실제 어떤 그런 유수의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것들로 굉장히 많이 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또 브랜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는 당연히 어워드, 그러니까 수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소비자는 어떨까요? 자, 소비자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광고의 결혼 시간에 배웠을 만한 광고의 기능, 또 정보 제공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적 기능 등등.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 제공에 대한 게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은 광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치? 약간의 교육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저희가 유머 쓰고 되겠습니다. 재미있어야 되는 것들. 나는 뭐 소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할 거예요. 제가 점점점 해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다양성이 많을 성공적인 광고에 대한 생각이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현업에서 특정한 뭐 대행사나 광고주에 몸을 담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아니면 광고공부학과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광고공부학과 학생인데 어떤 광고를 성공적이라고 생각할까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자문하고 자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최소한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영역에서 자, 어떠한 그런 광고와 관련된 일들 또 전략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다각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다는 생각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잠깐 글로벌 3대 국제 광고제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유수 광고제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뭐, 깐느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광고제뿐만 아니라 영화제까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뉴욕 페스티벌, 그 다음에 클리오, 뭐, 이렇게, 뭐, 세 가지가 가장 큰 유수의 국제 광고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자,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수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광고인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번쯤은 그러니까 수상하고 싶을 자, 이런 어떤 그런 광고제이고요. 자, 아마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정도까지 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크리에이티브한 좋은 광고의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사실은 2년 전 18년도에 프로모션 관리론 할 때도 제가 설명을 사실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광고의 요소는 자, 새로워야 되고요. 자, 새로워야 되고 또 흥미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흥미로워야 되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 독창적이어야 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이 되게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광고는 창의적이어야 된다라고 뭐 사실 심플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되게 이 광고가 되게 창의적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이전시나 광고주 입장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아마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와, 당신이 만든 광고 되게 창의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오늘, 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창적이려면 어떠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는, 아니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자, 충족이 되어지면, 자,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노벨티라고 합니다. 자, 노벨티는 자, 찾아보시면 새롭다라는 왼쪽에 있는 새로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새로움. 자, 근데 약간 다른 개념은 뭐냐면 이거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옆에 이제 어떻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리지널리티고요. 자,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가 자, 어프로시티니스. 이거 제가 이게 발음이 항상 어려운데, 그러니까 렐러번스라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발음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렐러번스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노벨티, 자, 오리지널리티, 자, 렐러번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자, 크리에이티브 요소에 가장 필요한 자,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노벨티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새로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자, 뉴스적인 가치, 뉴스이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진짜 뉴스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죠. 새롭긴 하지만 좀 더 파격적인 새로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노벨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오리지널리티는 자, 원조인가? 우리가 오리지널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독보적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자, 흉내낼 수 없었던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그러니까 원조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자, 연관성에 대한 렐러번스는 자, 과연 아무리 뛰어난 크리에이티브라 하더라도 자,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에 소개했고 제가 오늘 이 PPT에도 나옵니다만 자, 성적 소구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성적 소구 광고가 과연 진짜 뭐 우리 섹스 어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하고 연관이 있다라면 되게 굉장히 좀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선정적인 어떤 것만 강조한다면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모든 창의성에서는 자, 제품과 서비스와 연관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과제하실 때 자, 이 세 가지 틀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뉴스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노벨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독보적으로 원조가 되는지,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진짜 이게 창의성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면 또 여러 가지 뭐 표현 전략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전략들하고 또 전략들과 함께 한번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과제하실 때 참고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30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PPT와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두 번째 PPT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과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궁금한 점들은 그 전에라도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늘도 좀 긴 시간 또 여러분들 수업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